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바깥에서 발라서 넣어준다는 거는 지금의 기술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피부에 다 흡수가 된다 하면은 수영장에서 맨날 수영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락스 다 빨려가지고 지금 피부 다 타들어갔게,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서 맨날 해녀질 하는 분들은 바닷물 다 침투돼가지고 감착으로 얼굴 다 쪼그라들었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이런 게 다 흡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디님 저희 어딘지 아세요? 올리브영 아니에요? 네, 저희 병원보다 늦게 생겼거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10대부터 20대, 30대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한 저녁 시간 되면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시술하고 있다가 딱 끝나고 보면 아씨 부럽다 할 때가 있죠.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것 같아요.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거를 알려주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마케팅과 화장품의 홍수 속에서 그런 기준만 있으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질문도 제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질문 많아서 귀찮아서 찍는 거예요? 한번 딱 찍어놓으면 이 영상 보세요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한번 해주세요. 가시죠. 근데 오늘 쉬는 날 아니세요?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도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지금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마침 또 촬영도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싶다고 하신 게 네.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걸 오늘 알려주시는 건가요? 제품 추천이나? 어떤 제품을 특정해서 추천드린다기보다 조금 널리 알려져 있는 오해를 바로 잡고 원칙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제품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새로운 제품을 좀 끊임없이 찾아 나가려는 경향이 있고, 화장품 회사들도 이런 수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이름, 새로운 컨셉으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욕구들 이면에는 가장 근본, 피부에 수분 장벽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근본만 잘 지킨다면은 뭔가 더 새롭거나 더 신선한 제품은 사실 필요 없지 않나. 우리가 너무 제품을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나, 조금 이런 생각을 저는 전문가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습 같은 경우엔 남녀노소 누구나 불문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수하고 나면은 얼굴이 당김을 느끼고 안 느끼고와 별개로 물이 닿고 나면은 그게 건조하게 말라 증발하면서 갈라져요. 이게 건강한 경우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지나가지만 애초에 장벽이 좀 약한 분이거나 노화가 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따갑거나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론은 보습은 필요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습제를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보습제를 바르냐?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화장품 가게에 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제품을 좀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지난번에 로션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우리가 네. 제품을 몇 가지 추천드리기만 했는데 본질을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안 맞으면 다른 제품을 또 찾으러 나갔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습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피부 컨디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피부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생각을 먼저 해야지, 이 보습제가 나랑 안 맞구나 해서 새로운 보습제를 찾아 나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얼굴에다가 어떤 로션을 발랐는데 네. 트러블이 났다. 음. 근데 다른 로션 쓰니까 좀 괜찮다. 이런 분들은 그럼 뭐예요? 진짜로 그 로션의 성분이 좀 피해를 줘서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화장품이란 것은 좀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다 출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쓰는 제형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 미세한 것만 살짝씩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유발될 일은 잘 없다고 보고, 보통은 그 제품이 아닌 본인 피부가 그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뭘 발라도 트러블이 났을 거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피부는 회복이 됐는데 다른 걸 썼더니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거를 본인 피부가 컨디션이 좋아진 걸로는 생각을 못하고, 이 제품은 안 맞는 거, 이 제품은 맞는 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적인 예로 이제 저희 피부과에 오셔서 시술받는 손님인데 피부가 좀 건조한 상태여서 병원에 이거를 추천드렸습니다. 발라봤는데 그 다음번에 와가지고 근데 원장님 그거 발라봤는데 살짝 따갑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냐 그러면 이거 바르는 건 좀 멈추라고 했다가 좀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그 제품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아까우니까 발라봤대요. 근데 괜찮았대요. 전혀 문제없이. 그 말인즉슨 뭐냐, 이 제품과 내 피부가 영원히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 이 제품 자체로서 존재하는데 내 피부가 그 당시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 보습제가 괜찮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에 그 바세린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제품을 좀 추천해드렸잖아요. 제 지인이 그거 발랐는데 좀 따가웠대요. 일주일 뒤에 다시 발라보니 또 이제는 괜찮네 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외적으로 좀 그거를 돌리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 피부가 문제일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따가운 것도 따가운 건데 막 땡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땡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보습을 한다고 하는 거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수분 섭취를 더 해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수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에 수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에스테틱이나 이런 데 가서 얼굴에다 막 랩핑 해가지고 네. 하면은 막 물광 피부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럼 뭐예요? 보기에는 좋죠. 이 모형을 갖고 좀 설명해 볼게요. 발라주게 되면은 이 PD님 이게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래도 깊숙이 네. 들어가니까 네. 그게 물광 피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피부 장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얼굴에 발랐을 때 그게 피부까지 들어간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랬다면 우리 몸은 바깥의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이미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피부의 역할 자체가 외부의 나쁜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좋다는 성분들을 발라봐야 이 피부 장벽 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능적인 화장품에 있어서도 효과를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 건 왜 그러냐, 이 위쪽에 일단 발랐을 때 위에 있는 이 각질과 그 밑에 뭐 인지질 이런 부분까지는 어쨌거나 유분기와 수분기가 흡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눈으로 봤었을 때 조금 번들번들해 보이고 깨끗하지만, 그런 관리를 받아본 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평생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 하루 이틀, 길면 3, 4일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리의 효과에 있어서도 뭐 일시적으로 당장 좀 좋아 보이고 싶으면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피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피부에 다 흡수가 된다 하면은 수영장에서 맨날 수영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락스 다 빨려가지고 지금 피부 다 타들어갔게,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서 맨날 해녀질 하는 분들은 바닷물 다 침투돼가지고 감착으로 얼굴 다 쪼그라들었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이런 게 다 흡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바깥에서 발라서 넣어준다는 거는 지금의 기술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역할은 이 위쪽까지입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것, 덜 건조하게 해주는 것. 근데 사실 이 피부에 영양분을 주는 일들은 이 아래에서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피부에 영양분과 수분을 주는데, 우리는 이 안쪽은 생각 못하고 이 바깥에만 생각을 해서 바바바바바박 바르고 있지만, 이 안을 생각한다면은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지루하니까 해봐야 예 하고 말게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분을 주고 싶어요? 얼굴 당기는 걸 막고 싶어요? 하면은 물부터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은 당긴다 이꼴 피부가 뭔가 갈라지고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거는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수분을 많이 마셔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수분량을 올려서 피부로 가는 수분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거죠. 이거 발랐는데도 땡겨요 원장님, 저 뭐 바를까요? 가 아니라 발랐는데도 땡기는 피부면은 수분 공급이 부족하구나, 물을 더 많이 마시자, 잠을 더 잘 자자,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자, 상품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피부 균형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네. 보존에 대한 고민을 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싼 거 바르면 돼.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안전성이랑 바운더리 안에서 다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발랐을 때 자극이 안 되던 것이 확실히 예민할 때 발랐을 때는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고민을 안 하고 싶으시면은 민감성을 타겟을 해서 출시된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쉽게 한 번에 네. 한 줄 정리 될까요? 한 줄 정리. 네. 상품을 새로 찾지 말고 내 피부부터 건강하게 만들자 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 많이 마시고 푹 자고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영양소도 충분히 먹으면은 네. 피부과는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메꾸고 싶다 하면 피부과가 도움이 되는 거죠.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안에 재생물질이 부족한데 그런 걸 직접 넣어주면 도움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2% 정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적인 생활 습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화장품으로도 시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늙지 않고 가장 촉촉해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소리라는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